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승가대 동창회를 저번에 했었는데, 지나고 생각하니까, 성가대에 들어갈 때가 벌써 십수년, 벌써, 15년 지났나? 그때만 해도 가진 것도 없고 참 가난하고 불쌍한 학생 스님이 젊음이 있잖아요. 아니 이제 젊음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 있죠. 그래도 그때는 좀 늦게 들어간 택이에요. 늦게. 그래서 무시를 무지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저희 스님들도 계십니다. 사람 세계나 똑같아요. 스님들끼리 모여서 학교를 다니는데도 이제 우리 같이 늦게 들어가게 되면은 먼저 들어온 스님이 선배니까 나이는 젊잖아요. 뭐 젊은 스님도 있고 이제 스님 된 지 얼마 안 된 스님도 있고 뭐 1년 된 스님 뭐 1년 반 이렇게 스토커를 당했는데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토커를 당했어요. 그래 이제 왜 그렇게 나만 보면 괴롭히냐, 막 엎드려 지침 뒤로 지침 뭐 전갱이 까버리고 뭐 여기가 군대냐 왜 그렇게 괴롭히냐. 내가 사회에 있을 때는 깡패로 살다가 절에 들어와 보니까 1년 먼저 들어왔는데 이거 제도가 아주 편리하고 좋더라. 한번 써먹고 봐야지 않냐. 그리고 중 오래된 놈 대가리 한번 쳐본 재미도 있지. 그리고 이제 대가리를 때리고. 그리고 이제 그럼 왜 괴롭히냐. 나한테 시집살이 당하기 싫으면 학교 안 나오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그래 이제 아는 지금까지 계십니까? 다 있지. 계십니까? 역시 그런 식으로 살아. 그건 직업으로 하는 거지 진짜. 아니 직업이 아니라 어쨌든 뭐 자칭 뭐 몸에다 문신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렇게 깡패짓을 하는 것을 당했는데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눈물 흘려가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졸업하겠냐라고 했는데 그래도 가중 고생하면서도 장학금 타고 왜냐하면은 이제 성적이 잘 나와서 그 우직하게 상처받으면서 그걸 졸업을 어떻게 했는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집도 절도 없이 그러고 있으니 이제 또 포교원을 처음에 시작할 때 아이고 니까짓 게 뭐 허겄냐 아무것도 없고 정치를 하지 않으면 지금은 주지를 할 수 없고 주지할 수 없으면 그 로비를 하고 매간매직을 하지 않으면 주지를 못하고 주지 못하면 거지고 이런 제도가 돼 있어요. 나는 뭐 줄 설 데도 없고 본래 그렇게 스승의 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빈손으로 포교원을 상가를 남이 하던 걸 얻어서 예상으로 들어가서 1년 만에 빚 다 갚고 그러고 포교원을 대여섯 군데를 다니다가 10년 만에 여기를 사서 이렇게 했는데 동창들이 모이니 전부 또 놀랜다. 야, 옛날에는 거지 중에 상거지였는데 어째 저렇게 다 성공을 시켰냐 또 이래. 그러니 배 아프지. 또 이제 그러고 나이 또 뭐라 하느냐 하면은
이거 재산은 누구 앞으로 돼 있냐 또 이래 이제 질문하고. 그럼 아니 나는 저기 이 조계종에 법인 등록 개인 재산 안 하고 법인 등록했다. 그러니까 또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니 그 고생을 하고 그걸 만들었으면 개인 재산 등록하지. 와 또 동창들이 또 다들 하는 소리가 뭐 노후복지를 하는 셈 치고 개인 등록하지 뭘 하고 그렇게 했느냐 또 놀래는 거예요. 엊그저께 이제 우연히 또 한 친구 만났는데 뭐라고 하느냐. 요즘에 뭐 하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학교 다니면서 이제 그 석사 논문 마치고 박사 지금 벌써 2학기째다. 그 고생을 하고 저를 지었으면 이제 편안하게 살지. 뭔 박사고 코딱지고 놀러 다니면서 맛있게 먹고 놀고 하지 무엇을 또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또 깜짝 놀라면서 이해가 안 간다.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대 나보고 좀 나사가 살짝 달라진 거. 개인 등기 안 한 것도 그것도 나사가 살짝 빠진 놈인데 공사 끝나자마자 법당불사 이거 대충 마치자마자 또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 깜짝 놀래더라고. 근데 요새 내가 또 이제 그 말을 비추는 것은 내가 졸업을 하고 나면 그 논문 대충 쓰고 박사 되면 내가 또 이제 선방회를 또 공부하러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제 내가 슬슬 꺼내고 있어요. 공부할 만큼 했으니 편하게 살지. 또 어디를 또 비워놓고 어디로 공부하러 다닌다 하느냐라고 말을 듣게 생겼다. 그 말이.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산에서 기도할 때도 용맹정진 기도를 하니까 하루에 20시간씩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다 그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무엇이 철천지 하느냐서 그때는 또 그 물어보고 나보고 놀리더니만은 또 이제 그 참선한다고 영맹정진 하고 있으면 무엇이 그렇게 목에 안달복달을 하고 하느냐 안더거 턱이 하지 이래 이제 했단 말이요. 그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 내가 또 다음번에 목표를 세워서 달리게 하면 여러분 볼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결론은 그렇게 나와. 내가 이거 강의하는 게 불과 한 1, 2년 정도 남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선방 가 있으면 내가 이거 강의를 언제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아니 이제 이거 내가 강의하는 거를 듣는 것은 얼마 안 남았지 않느냐. 지금 내 생각 계속 공부는 해야 되니까 과거에 공부했던 거 계속 또 끝을 봐야지.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많은 스님들이 주지하고 나서는 또 도를 닦아야지 말은 하는데 거의 못 마치고 다들 그냥 주지하다가 돌아가셔요. 나만큼은 그래 안 해야지 하는 거 그거는 마음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두고 봐야겠지만은 그 이제
걸리면 사회 사람은 부귀 영화가 점차 이렇게 끝없이 올라가야 되지만 우리 세계는 공부와 수행이 점차 계속 높아져야만 이 두 갈래 길에 있어서 가야만 된다라는 게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길지 않은 시간 집중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늘 남이 하지 못한 것을 성공시켜 냈으니까 지금 사실은 내가 여러분 아마 다들 기억이 날 거요. 처음에 극락사 천막집에다가 마당도 조그만 하고 뭐 볼품이 없었는데 그게 엊그제 같은단 말이요. 요것이 아마 여러분 기억이 날 거요. 요쪽 것이 아마 지금 여기에 지금 여사체죠. 왜 이렇게 두꺼워졌다냐. 그래갖고 지금 이걸 포크레인을 지금 철거하는 중이에요. 옛날 생각 안 나요. 여기가 종무소였고 이쪽이 식당이었고 이쪽 여사체가 이런 상태였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저 기도스님 방, 이쪽이 기도스님 방이었고 여기가 종무소였는데 아니다 저기 저 드론 입구 컨테이너 하나 놔놓고 여기서 지금 이 탑 여기 있고 이쪽이 임시로 부엌을 해서 지금 스레트 올려놓은 거예요. 그때 공사하려고. 이게 처음 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 사진은 잘못 올렸구나. 예? 진짜. 그렇게 가라. 요때 요 누구 신랑이 여기 와 있다, 야. 여기. 예? 요때. 그래서 기아짝 나르던 거 생각나요? 그리고 이제 기압을 산다고 여기 막 이렇게 컨테이너 놓고 여기는 지금 종무소 앞에다 컨테이너 이래 놓고 지금 여기서 격리가 살았잖아. 그리고 여기 2층 올라다 뚝 떨어진 거 생각나고 옛날이요 생각나요? 맞아. 그래서 내가 어디로 씩씩 넘어갔냐. 그래서 나온 게 요 바닥 파서 이렇게 지금 지하 이 쇠면 바닥 1층 다 파가지고 그리고 뼈다귀 여기가 올려서 지금 이렇게 이 법당 지은 거 아니요. 그게 지금 요렇게 바뀐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상상이나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오늘날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지금 옛날 건물이에요, 이게. 이것도 다 옛날 건물이에요. 이것을 내가 작업하면서 지금 이게 요거 처음에 팠던 장소구만. 이게 땅 파던 작업이에요. 공사. 징글징글 리스트다. 옛날 여기가 종무소죠, 여기. 이게 식당이고 종무소고. 이게 천막집인데 양철 기와 얹고 이때 살았던 생각나요? 그리고 여기가 컨테이너 박스가 이렇게 있는 여기가 내가 잠을 자던 장소예요. 여기. 그러니까 1년 내내 여름에는 뜨거워 죽겠고 겨울에는 추워 죽겠고 이 컨테이너 박스는 사람 살 데가 안 되더만 어쩌면 그렇게 더운데 저녁에 자면 찜질방이야. 하루 종일 달궈졌다가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딱 들어가 누워보면은 뭐 어디 찜질방에 있는 것 같아. 후끈거리고 말이죠. 그 생각하면 이게 지금 이 마당이 그때 뭐 잔디칸다고 이 땅 파던 거 생각하면은 옛날 생각 나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편집하고 작업하면서 야 저걸 어떻게 내가 다 했지 저거 어떻게 했지 지금 생각하면은 그래 생각이 난다고.
근데 오늘날 이렇게 이 뼈다구 올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변했으니까 그거 참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지. 부처님 다 필요했죠. 다른 거 아니에요. 옛날 생각나죠? 네. 자, 그래서 6조단경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사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사지가 이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지도 그냥 사지가 아니고 첫 작품은 인생의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이루어졌느니라 했죠. 그래서 여기가 오 이렇게 두꺼워. 저기 말을 안 먹네. 누구처럼 말도 되게 안 들어. 자, 요거 좀 괜찮. 그래도 근데 인자 좀 줄어든다. 오케이. 됐다마.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물건이에요. 1번. 그래서 육경이라고 그래, 육경. 내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보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렌즈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상을 보고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셔터를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노출이 빛이 같이 섞여야 돼요. 이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마음에다가 그것이 착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냐면 1단계, 2단계, 3, 4, 5 해서 여기까지가 5식이다 한다는 거예요. 전 5식. 예, 1식, 2식, 3식, 4식. 저 과정을 거쳐서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안식이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전 5식이 뭐냐 하면은 안입이 설신의가 그래서 눈, 귀, 코, 입, 몸이 어디로 들어오냐? 이 마음으로 그냥 착각 들어온다는 것이요. 그러면은 이 6식, 7식, 8식은 뭐냐는 거예요. 6식, 7식, 8식은.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설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그 도표로 만들어 놓은 건데 잠깐 찾은 거 저번 주에 설명을 했으니까 오늘 보충 다시 또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전 5식이 앞에서 이렇게 정보가 들어와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이 6식이다 한다는 거예요. 6식. 6의식이다 한다는 거예요. 그 6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사람이 여기에 모든 정보가 들어와서 이성 또는 감정 이것이 6의식이 관장하는 거예요. 종교, 철학부터 시작해서 뭐 재색, 식명수 이렇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무상청이니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은 극수면부터 해서 극민절 뭐 이런 것들 있는데 어쨌든 심소락하고 제6의식이라고도 하고요. 여기에서 내가 마음으로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한다 하는 것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업식이라고도 하고 무명이라고도 한다. 무명. 그래서 이제 습관이 때가 묻는다라고 이것 보고 습관이. 그래서 이제 재색 식명수라고 하는 것이 정보가 들어오면은
눈으로 돈을 보고, 눈으로 음식을 보고, 눈으로 사랑하는 자식들을 바라보고 남자를 바라봤을 때 그것이 내가 아이고 좋다, 미흡다, 막 이런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유구식이 그 정보가 거기까지 들어왔는데 중요한 것은 요 정보가 또 한 칸 더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게 칠식이다. 칠말라식이라 한다. 칠말라식이란 게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자기의 자신이다. 이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물들일 염자 염아라고 그래요. 염아라고.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죠. 내가 아닌데 어쨌든 여기서 분별심을 일으키기 시작해. 본내가 생기기 시작하고 분별심이 주인공이 유구식까지는 그 주체성은 안 가지고 있고 그 업식만 거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진아라고도 한다. 진아. 이것을 이제 그 수행을 하면 진나가 백아라고 흰 백자, 무아라고도 하고 여기에서 나라는 주체성이 전 오식과 육식이 들어오면 나라는 주체성이 요것이다 하는 거예요. 칠말라식이라. 그래서 사량 분별식이다. 요걸 보고 사량 분별식이다. 왜냐하면 내가 주체성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4번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치, 아만, 아견, 아예를 일으키는 것이 제 7말라식이다. 아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현재 이 몸이 내 거다라고, 아니면 이게 내 자식이다, 내 남편이다, 내 몸이 이거 뭐 영원하다. 이건 다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아치. 아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잘났다는 것인데, 아견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생각, 또 아애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집착하고 사랑하는, 나를 중심으로 뭐든지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을, 물론 이걸 업식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망상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그 현식이라고도 물론 여기에서 써져 있는데, 좌우간 5식, 6식, 7식에서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명상에서 물건을 뭐가 보인다 하면은 전 5식의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6의식이 그 물건을 보고서 그걸 정보를 갈래를 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좋다, 나쁘다, 싫다, 아니다, 기다, 여기에 맞춰서 제 7식한테 툭 던져줘요. 그러면 이제 7식이 그걸 가지고 화를 낼 건지 말 건지 결정을 지어야 돼, 이제. 왜냐하면 주체성이기 때문에.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미꾸라지는 뻘바탕이 좋다, 나쁘다? 개가 7식을 가지고 있는 그놈은 뻘바탕이 좋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술집에서 그 술 먹는 아저씨들은 술이 좋다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간암 걸린 사람이 술을 보면 아이고 좀 무서워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식이란 놈이 그 주체성을 가지고 판단 내릴 때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음식이 독약이 돼서 싫지만 어떤 사람은 좋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식이 나라는 주체성으로 인해서 세상을 막 꾸려나가려고 한다. 근데 이제 요것을 그래 결정 지어서 방향도 정해서 그러고 결론 짓는 걸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쪽 위 팔 아리아식으로 8식으로 넘긴다는 거예요. 팔 아리아식으로. 그래서 팔 아리아식은 뭐냐 하면 기록을 하고 이게 녹음기를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라디오나 텔레비전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업상, 전상, 현상 세 가지가 다 한꺼번에 저장이 돼 있다. 팔식은 저장의식이고 잠재의식이라 한다는 거예요. 이놈은 분별심이 있다 없다? 그렇습니다. 이놈은 그냥 저장만 하고 있고, 다만 이 무의식 세계고 잠재의식 세계지만은 재미있는 것은 불량 섹터라고 해서 저장된 것이 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다시 툭 던져요. 다시 말하자면은 내가 이렇게 멍청이라 참선한다고 앉아 있으면은 이 잠재의식이 지난 시간 동안에 누가 나한테 속색했어. 저놈을 툭 떠올라. 옛날 추억이 떠오르면서 이거 누가 나 이뻐라게 좋았어. 누가 나 미워라게 해서 미웠어. 이게 좀 가만히 지가 떠올라. 그게 뭐냐. 잠재의식이 조용하게 있으면 정신 차원에 내게 들어가지니까 잠재의식이 이제 그럼 나랑 대화할까? 그러고 얘가 이제 정보를 지난 세월 동안에 살아온 게 다 정보가 올라와서 말을 자꾸 걸어요. 근데 이게 잠재의식을 리셋시킨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잠재의식에 저장된 모든 추억과 그 과거의 시간대들을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신 차원에 들어가게 되면 교통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안 좋은 추억은 좋게 만들고, 좋은 추억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거를 교통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칠식이 잠재의식하고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증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제 칠식을 가지고, 삼매라는 그 정신차원에 들어가는 기술을 가지고, 팔식을 교통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칠식이 앞에 유의식만 갖고 갈래를 치는 게 아니라 팔의식도 저장되는 의식도 교통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디서 똑똑거린다냐? 저기서 하나? 정리를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이제 제 팔 아리아식에 저장된 것들을 이제 그 뭐라 하면 전도 몽상, 내가 칠의식에서 정보 수집을 지난 시간 동안 어렸을 때부터 배워오고 듣고 한 이 정신 지식을 가지고 이제 교통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눈높이지. 왜 그러냐 하면은 불교 공부를 내가 다 제대로 공부를 배운 다음에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저거는 지옥 인간이, 저거는 축생 짐승들, 저놈은 아기 인생. 그 무당들은 전부 아기 인생이지. 그리고 막 뭐라나 사람 죽이고 짐승처럼 사는 거 약육강식 막 그냥 도둑질하고 못되고서 짐승이다. 그 이제 그 사람 죽이고 막 이러는 것은 지옥 인생이에요. 이제 그 불교 공부를 배워놓으면은 그게 보이기 시작해. 저 사람들은 너무 물질에 매료돼서 미쳐가지고, 그 이제 구분력이 옛날하고 달라진다. 정신사상이 교통정리가 딱 되려니까 정리가 딱 돼버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내 자식이 절대적이고, 내 남편이 절대적이고, 지금 이 현재가 절대적인 거야. 근데 이제 요 공부를 배우고 나니까, 삼생으로 윤회하면서 얽히고 설키고. 그러니까 전생에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고 막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키고 인연들이 다시 만나서 이렇게 지금 속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면서, 그러면 지난 세월 동안 잘못 저장된 것들을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서 그때 안 좋았던 것을 지워버리고 리셋 시킬 수 있다. 다시
요때는 내가 만약에 이제 앞으로 그런 현상이 생기면 현명하게 대처해서 이렇게 풀어나가야지라고 다시 정리해서 세팅을 시킬 수 있고, 그때 것은 전부 지워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재의식에서 지워지면은 현재의 생활에서도 옅어진다. 과거의 나쁜 추억도 옅어져 버리고 없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워버렸으니까. 기억력도 여러분 녹음기도 지울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가능하다.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단 조건은 뭐냐? 선정산매력이나 정신차원에 들어가는 기술이 필요하다. 제8식을 조정하는 기술은 산매력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교통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전 5식을 뒤집어서 수행을 해서 잘 교통 정리해서 그러면은 성소작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혜를 성취했다는 거예요. 성소작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면은 그 수행을 하고 공부해서 그 전도몽상 착각하는 것들을 다 뒤집어서 정도로 팔정도를 내가 얻었다. 성소작지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요거 다음이 뭐죠? 묘관찰제예요. 그래서 제6의식을 뒤집어 놓은 것이 묘관찰지다.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오식을 뒤집어 놓은 게 성소작지고,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하고 또 그 자기의 착각을 다 성공시키고 나면은 저렇게 마음이 팔정도로서 정리가 되고 사성제로 정리가 되니까 성소작지가 됐고, 육의식이 교통정리가 되는 것이 무슨 오직 묘관찰지라는 거예요. 그 묘관찰지는 어떻게 성취하느냐? 바로 관법과 사마타 수행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명상 수행을 해야만 이 육의식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안입이설신으로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육의식이 속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묘관찰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만 된다는 교통정리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의 부귀영화의 길은 업장만 태산같이 쌓이고, 그러나 이거를 정도껏 중도로서 적당히 하고 오직 자기 영혼을 중심으로 실력을 업데이트해서 영원한 생명의 실상을 성취하고 관세음보살처럼 이렇게 자기를 바꾸어 놓는 이쪽의 실력의 재산을 쌓고 공든탑을 쌓아가게 되면은 묘관찰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전생, 금생, 미래 3생으로 가지고 업장만 짓다가 이제 오늘 그 방송을 보면서 묘관찰지를 성취한 내용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비유를 들면요, 해국 스님이 그 달라이 라마를 만나러 갔대요. 달라이 만나니까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살려라고 하니까 자비와 공성이다 이래. 그러면은 자비 인생과 공성이라고는 빌 공짜니까 빈 마음, 그러니까 도심과 자비로 삽니다. 이게 틀림없는 말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묘관찰지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묘관찰지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뼈대의 주체성은 중생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고 그 본심의 주체성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공성이요. 도심이고 본래 면목이고 무심이고 이런 공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래, 이제 도심으로서 사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또 한 칼 더 풀어놓은 게 뭐냐 하면은, 해웅 스님이 다시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 동네에 도 닦는 스님들이 많다는 거요. 그래서 노 스님한테 당신의 그 소원은 뭐냐. 그러니까 티벳이 통일되고 잘 사는 것이다. 응? 그럼 현재 상태로 중국의 파워를 보면은 티벳이 독립하기는 꿈에도 이룰 수 없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바라보는 것은 묘관찰지가 안 돼서 그런 소리를 한다. 그럼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티벳의 종족들이 다시 힘을 길러가지고 중국을 물리치고 죽이고 다시 힘을 길러서 이것을 성취하면은 이게 오식 육식을 못 얻은 사람의 판단력이라는 거예요. 성소작죄와 묘관찰지를 다시 말할게요. 지금 내가 상대방을 이겼어요. 그런데 이기느라고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을 괴롭히고 많은 피를 흘리고 그 고생을 해야 되는데, 티벳이 그러지 않은 적이 있었냐면 과거에 티벳이 당나라 때 엄청나게 셌어요. 그 당나라가 땅을 뺏기고 막 쳐들어오니까 무서우니까 어떻게 했느냐, 공주를 보내가지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사돈 집안이니까 싸우지 말자. 워낙 티벳이 그때는 힘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주가 가가지고 불교를 싸들고 가가지고 불교를 퍼뜨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불상도 그대로 있고, 그때 당시 뭐 경전이니 씨앗이니 뭐니 이거 다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업을 지으면은 또 다시 중국이 또 쳐들어와서 과보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중생은 다음 생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현재 업을 지어버린다는 거요. 먹어버리고 빼들어버리고 죽여버리고 막 현재 자기만 잘 먹고 살자, 자기 동네 자기 나라만 챙기고 남은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쓴다. 이것은 중생이 원하는 세계고, 우리같이 성소작지 묘관찰지를 추구하는 자들은 관찰을 해봐라. 내가 티벳이 아름다운 세계로 되는 것이 희망하는 것은, 내가 다시 그 중국에 태어나서 이 티벳 식구들, 우리 식구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돌을 잘 닦게 해주는 것을 잘하면 내가 그걸로 만족하노라. 중국인이면 어떻고 티베트 사람이면 어떻고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다 불국토를 만드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 티베트이 독립운동한다고 중국 사람 막 죽이고 해서 티베트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부처되고 티베트 식구들이 내가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내의 인생의 소원이다라고 하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생의 그 좁쌀 같은 사고방식과 큰 스케일의 삼생을 두고 인생을 바라보는 묘관찰지, 도를 다 끊임없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칠말라식이에요. 이걸 이제 뒤집어서 도를 닦고 나니까 평등성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시 도인들은 생각이 달라요. 그 묘관찰지라고 하는 것은 핵심을 봤다라는 것이요. 그걸 뭐라 그러냐.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다라는 거요. 그것이 뭐냐 하면
제7만라식을 도를 통해서 통하고 나니 내 자식 너무 자식이 없더라는 거요. 다 생명은 하나더라 이게요. 그것이 평등성지야. 평등하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좁쌀 같은 마음, 미흡다, 시기 질투하고 좋다 이런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요. 우주는 하나고 세계의 모든 생명은 하나다는 것이요. 오직 중생과 보살이 있을 뿐이야. 그 오직 부처와 중생과 보살이 있어서 중생을 구제해서 그들의 생명의 실상, 모든 중생들이 부처임을 장악하고 빨리 자기 영혼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게 자기가 도와주면 나도 스스로도 성취하고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이지 않겠느냐. 사람이 돌을 닦으면 영원해지잖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선정삼매 생사의 일이야. 삼매만 얻어도 몸뚱어리는 그냥 옷 갈아입는 거야. 다른 생명 아무 어머니나 아들아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생명의 자유를 얻었으니 얼마나 좋겠느냐는 것이요. 여러분들한테 금덩어리를 주느니 무엇을 남자를 주니 자식을 주니 보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때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무아사상이니까 그것도 집착이라고 이제 부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그보다 큰 선물이 봐라 이게 누구나 다 자기 완성이라는 그 선물을 받았을 때 행복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요. 이게 평등성지는 우주는 생명은 다람쥐든 개구리든 누구든 다 평등하다. 이게 그 묘관찰지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로 올라갔을 때 다시 말하자면은 지금은 죽었다 깨나도 내 새끼는 내 새끼야. 이유가 뭐냐? 좀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해는 돼. 이해는 되지만 내가 피땀 흘려 지난 세월 동안에 수십 년간 모아놓은 재산 그거는 내 거는 내 거야. 죽으면 내 거 아니거든. 그러든 말든 일단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놈 가지고 내 새끼하고 먹고 살고 막 여기까지가 전 오식이 아니라 이거는 중생의 인생이다. 성수작지 이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수작지를 얻어서 수행을 하고 묘관찰지를 성취하고 평등성지를 얻으면 진심으로 옆에 사람들이 전부 가족이야. 모든 사람이 다 개구리든 고양이든 뭐 다람쥐든 사람이든 내 옆에 있건 말건 모두가 다 가족이야. 간세음보살이 봤을 때 일체 중생은 다 가족이다. 오직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줄까 오직 그 생각만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렇게 동창들이 모이면 에이 그 아까운 것을 고생해서 저를 잃었으면은 개인재산 하지 바보야. 너는 아주 좀 약간 정신이 약간 맛이 살짝 간 거야. 어떻게 법인 등기를 하냐? 종단에 어떻게 바치냐? 그거는 중생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라봤을 땐 내가 살짝 맛이 간 놈이야. 그렇지?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피땀 흘려 고생했으니까 개인재산 하지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는 내가 정신 나간 사람이지만 내가 그 성수적인 묘관찰지 평등성지로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음을 비우고 한 칼 이렇게 남보다 좀 더 다르게 조금 더 진전을 보았다. 나는 근데 조금 더 섭섭하지 않고 뭐 연연해하지 않는다. 이것이 조금은 진도를 뺀 거예요. 과거에 나 같으면은 도 닦기 이전에 나 같으면 난 죽어도 안 되지. 미쳤어 내가 피땀 흘려 고생하가 내가 미쳤어. 거기 중생만. 근데
돈을 닦고 그런 건 나름대로 돈에 대해서는 순수하고 투명하기 때문에 큰 집착은 없어. 그냥 나는 삶은 그걸로 만족해. 그러니까 그냥 덜렁 할 수 있는 힘이 나왔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평등성지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팔아리아식은 있어요. 팔아리아식은 대원경지다 하는 거예요. 대원경지는 뭐냐 하면은 큰 대자 거울경자야.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사지를 저번 주에 설명했는데 이번 주가 더 정리가 돼요? 예, 정리가 돼 완전히. 예, 이제 완전히 사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고 방식이 매번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어제 저녁에 나는 깜짝 놀랐어요. 뭐 52개 단체가 서울 저기에서 광화문 앞에서 뭐 집회를 하는데 세상에 그 중에서도 또 19개 단체는 공산당 추구하는 단체들만 행동대원들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경찰차를 5대를 끄집어 당겨 깨가지고 끌어다가 그냥 막 빼고 쳐들어가고, 예, 완전 할 때,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일반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그러냐면은, 공산주의는 끝났다고, 지금. 왜 끝났는데 아직도 있어. 공산주의를, 지금 19개 단체는 아직도 공산주의를 만들자라고 주장한다는 거요. 그러니까 세뇌시키는데, 근데 지금 김정은이가 북한 백성을 얼마나 자기 혼자 황제잖아. 백성을 앵벌이하고 고생을 시키고 수십만 명이 기아 상태에서 고생을 하는데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단 말이야. 근데 아직도 공산주의 대한민국을 들어엎으자 뭐 이렇게 하고 지금 그렇게 데모하는 걸 봤을 때 저건 미쳤단 말이에요. 미친 사람이요. 민주주의를 해도 지금 세계적으로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데 그런데 미쳤다고 바라보는 그 중생들도 지금 여기 보면 성소작지, 묘관찰, 평등성지, 대원성지로 바라보면 얘네들도 미쳤어. 지금 중생 부귀영화만 추구하니까.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위대한 보배는 못 보니까. 여러분들 남편 봐 그거? 자식들 이거 봐? 자식들이 자기 영혼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걸어다니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지금. 경우 있는 처세와 사고방식을 가져도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그럼 지금 고차원적인 평등성지 묘관찰지로 수행해서 대원경지로 올라가면 어떻게 바뀌느냐. 저번 주에 얘기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처님 천당이 있습니까? 있느니라. 어떻게 있습니까? 극락세계라고 존재하느니라. 그러면 동시에 다 같이 극락세계를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이 주인이고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거. 그 세계는 48대원을 세워서 이룩해진 극락세계는 뭐 나무는 얼마나 크고 연못은 어떻고 막 그래서 그걸 생생하게 보여주고 법문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원경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과 공간을 다 공유를 할 수 있다. 큰 거울을 내가 얻었으니까 장소 서쪽 지역이란 장소를 비추니까 서쪽 지역에 있는 현상을 다 비출 수가 있고 시간적으로 과거에 부처님이 과거 칠불 있었노라 라고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법문하신 걸 갖다가 대신할 수도 있고 미래 부처님이고 동서남북 사방팔방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모든 지혜를 쓸 수가 있으니 이거 얼마나 좋냐 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돈에 연연할까 안 할까?
이유가 뭐지? 필요 없고. 왜 그러냐? 중생에서 보면 필요가 없어. 중생은 필요하지만 이런 분들은 영원한 생명의 실상을 얻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1분 1초 뒤에 주식이 어디까지 갈 걸 이미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마음 먹으면 돈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원경지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한 위대한 성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내부에 있는 능력이 위대한 보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원경지는 속되게 표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제8 아리아식을 딱 지워버리고 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불성이라는 본래 면목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원래 목표예요. 그러니까 대원경지보다 더 높은 것, 그것이 본래 면목이다. 멸진정을 얻었으므로.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아라한까지 올라가면은 멸진정을 얻는다. 번뇌 없는 것을. 그래서, 그러면 모든 그 수행을 하고, 그 외도들 무슨 신선도 닦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무속인 일단 신급에 해당되는 신들도 오신통이 가능하다. 오신통이 그게 뭐냐 하면은 타심통, 신족통, 천안통, 뭐요 또 천안통 그게 천안통, 천이통 귀로 듣는 거. 그 다음에 타심통, 그 다음에 숙명통, 그 다음에 신족통. 오신통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린통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다 해도 오신통이 세고 낮고 차이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도 귀신이 들어오니까 오신통이 웬만큼 다 터져서 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육체와 영혼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육체가 사라지면 영혼이 딱 남잖아. 이 영혼은 첫째 천안통이 아주 안 돼도 조금 된다. 이유가 뭐냐면 귀신은 여기에 앉아서 먼 데 있는 걸 다 봐. 여기 귀신이 앉아 있는데 집에서 누가 지금 남편이 내가 죽었어. 남편이 지금 애인 하나 만들고 있네. 그러고 안다는 거예요. 마음도 보고 귀신은 뭘로 대화하느냐? 입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대화를 해. 그래서 제사 지내는데 저거 조상이 와갖고 이놈의 자식들이 그냥 저거들끼리 재산 싸움이나 하고 앉았고 이건 뭐 제사 지내러 온 거야. 이 자식이 저거들끼리 돈 나누려고 온 거야. 뭐 이렇게 속을 다 비춰본다. 이 타심통이 됐잖아. 먼 데 있는 거 보니까 천안통이요. 뭐라고 떠든다. 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귀로 듣는 것을 다 통해버리죠. 그 다음에 그것이 보통 그 다음에 신족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장소를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문은 열지 않는다. 그냥 공간을 들어가. 그냥 내가 생각하면 법당에 가고. 그러니까 이제 귀신은 신족통을 얻었다는 것은 내 집에 생각하면 집에 가 있고 법당 생각하면 법당에 와 있고. 근데 언제 집에 가는데 뭐 고속도로 타고 버스 타고 이러고 갔냐고요. 신족통. 그러니까 오신통이 일반 중생도 많이는 아니도 약하게 신족통이나 이 천안 천이통 오신통이 가능하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혼만 있으면 문 열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오신통이 웬만큼 되니까 귀신이 들리면 약간 맞추는 것이 그래서 맞추는 거예요. 상대방이 오면은 생각을 읽어갖고 너 어쩌게 너가 남편하고 싸웠지? 오면은 이렇게 맞추는 것이 귀신도 오신통이 가능하다. 그 돌을 많이 닦고 죽은 귀신은 오신통이 아주 세고
예, 돌을 안 닦고 일반 중생이 죽으면 오신통이 아주 약하고, 그러니까 무식하고 무지하면은 귀신도 무지하고 무식하고, 살아생전에 공부를 많이 하고 돌을 닦았던 귀신은 죽어서도 지식이 많아. 다시 말하자면은 목사가 방언을 해요. 뭐 이탈리아로 똘똘똘 하는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안 배운 사람이야. 근데 이탈리아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목사였던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방언하려고 막 하니까 말문이 터진 거야. 근데 이탈리아로 하는 거야, 막. 살라. 귀신이 들어가서 말하는 것을 방언이라 한다. 그러니까 일반 아줌마가 방언을 해요. 보니까 그 교회의 목사가 죽어서 이 아줌마한테 들어간 거야. 그냥 성경을 들들들 외우고 막 그 살아생전에 그 목사처럼 똑같이 이렇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재주가 있는데, 미안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도 그게 오신통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여러분 다 영혼이 있잖아. 여러분도 사실은 오신통이 다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영혼이 무엇에 갇혔다? 그렇지. 몸뚱어리에 갇혀가지고 여러분이 그 재주를 못 쓰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선정산매에 들어가. 선정산매는 아닌데 어쨌든 산매를 매일 체험해. 잠을 자니까. 매일 체험해. 단 그거를 잠을 자서 내 홈백 나를 현실을 잊어버리고 쏙 들어가서 문제지. 정신 차리고 들어가면 돼. 차이점은 그거야. 여러분은 매일같이 산매에 들어가. 재밌는 건 그 산매에 들어갔다 나오면 피로가 다 풀려. 이상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요. 사실은 맨정신으로 산매에 들어가면 몸이 피로가 다 풀린다는 거예요. 힘들어, 나 참선했는데 힘들어, 기도했는데 힘들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매에 들어갔다 나오면 개운해. 잠 한 번 자고 난 것처럼. 날마다 연습을 했는데 왜 눈 뜨고 생시에는 그걸 자유자재 못 사용하냐 하는 것이요. 인생의 절반은 맨날 퍼즐로 자느라고 잠자면서 그 삼매를 체험해놓고 왜 그거를 남의 것으로 생각하냐. 여러분 거 아니. 지금 이거 성수작지 묘관찰지 이거를 여러분이 얼마든지 여러분 것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요. 이제 아주 리얼하게 여러분 것이 여러분이 오신통이 가능하다는 걸 믿습니까? 예. 여러분 거예요, 바로. 우리 귀신만 그런 게 아니라. 법당에 가는데 그게 막바로 저거잖아요. 내 아닌 내가 가서 법당에 가서 앉아서 절하고 하는 그거. 그거요, 바로. 그렇지. 근데 그게 이제 자꾸 이제 더 깊이 아마 깊이 들어가도록 훈련을 자꾸 시키는 중이다. 다만 이제 재밌는 것은 참선할 때 화두를 앞에 둔다, 배꼽에 둔다, 눈앞에 둔다. 어디가 맞을까? 저게 보셔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우리는 날마다 체험을 해. 날마다 화두를 어디다 둬야 할지 그 장소를 알고 있다. 이러면 이해돼요? 네. 아직도 그 비법을 그렇게 오픈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눈치가 없어, 어쨌든. 그러니까 현실에서 수면 상태에 들어가는 훈련을 지금 내가 매일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올 때마다. 집에서 연습하면 돼요, 간단해. 그러니까, 잠을 누워서 나를 놓친 상태로 빠지지 말고. 그렇지. 정신 차린 상태로 잠을 자면 돼. 잡다가 가버리지. 나를 놓쳐버려. 차이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놓치지 않고 수면 상태 들어가고, 차이점은 그 나를 놓쳐버리고 꿈속에 폭 들어가 버리느냐, 이것도 일종의 일단 그 정신차에 들어간 거예요. 나를 정신 차리고 이 수면 상태에 들어갔느냐. 근데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숙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잠을 들면은 아주 깊은 잠 잘 때가 있어. 그때가 숙면 상태거든. 그러면은 정신 차리고 숙면 상태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훈련만 하면. 근데 정신 차린 상태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은 죽어도 난 정신 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몸뚱이가 죽어도 정신은 깨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더 깊이 되면은 태 속에 들어가도 정신을 안 차리고 출퇴 밖에 세상에 나와도 전생을 안 잊어버릴 수 있고 태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 어찌 내가 영생이 없다고 하겠느냐. 다만 내가 날마다 삼매 정신장에 들어가는 훈련을 잠을 자면서 해놓고 현실로는 이건 난 동떨어진 거지라고 생각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제 비유해서 설명하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 알겠죠? 예. 바로 여러분이 위대한 존재고 여러분이 닦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이미 실습을 여러분은 뭐 지금 반평생 다 했어. 무지무지하게 했어. 지난 시간 동안 잠 수만 시간 잤어. 수십 년을 잠을 잤어. 근데 이제 이게 설명을 하니까 조금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이 이 훈련을 아주 멋들어지게 열심히 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전생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이제 그때부터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생사이려 삼매를 얻은 자는 부동지라고 한다. 그게 부동지. 왜냐하면 전생을 안 잊어버리고 얼마든지 다시 태어나서 도를 계속 닦아 올라갈 수 있으니까 부동지. 다시는 이제 이게 부동이다. 팔지. 팔지가 부동지요. 그러니까 후퇴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 공부를 배우면서 드디어는 내가 이 얘기했던 것들을 조금씩은 이제 이해가 더 생생하게 와서 닿지 않았겠느냐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삼매에 따라서 내가 이제 수행 체계를 비교했는데 어쨌든 1번은 환희지, 2번이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이런 식으로 현전지, 원행지, 팔지가 부동지요 이게. 그러니까 삼매를 닦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후퇴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최고의 보배인데 선물이고 왜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느냐는 것이요. 응?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위에가 선해지, 법운지, 등강묘각 이렇게 해서 십지까지가 여기까지가 십지고요. 요 위가 등강묘각이 52이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십지 보살이 가지는 자리다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 1번이 이제 환희지인데 환희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쁘다 이. 왜냐면 삼매를 얻었으니까. 이거 환심이 일어나서 사라지질 않아. 너무 행복해서. 이거 환희지예요. 이구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계속해요. 괜히 없죠. 아니, 세션 한번 하니까 더 재밌네. 우리 다 쉽지. 아니 그전에도 이제 사지로 해서 현실하고 빗대서 쫙쫙쫙 설명하니까 그러니까 다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중생의 욕망 기도를 하는 것은 100년을 절에 다녀도 불교 공부를 부처님 맛도 못 본 사람 이 사람은
소원성지 기도만 하는 사람은 부처님이 별로 안 좋아해. 그러고 이 사람은 마구니밖에 안 돼. 근데 자기 영혼의 완성에 눈을 뜬 자를 부처님은 되게 좋아하셔. 이거 보고 출세간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출세간 기도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에 1억 명하고 요 중생세간의 소원성취 기도를 하는 1억 명하고 출세간 기도를 하거나 출세간에 눈을 뜬 자 1명하고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꿔. 자기 영혼에 눈을 뜬 사람이 한 사람이 중생 1000억 명보다 한 사람이 더 소중한 거야. 왜냐하면은 야들은 쓰레기니까 먹고 똥 싸고 죽으면 그만이지만 이 사람은 돌을 닦을 수 있는 싹이 있잖아. 여러분들한테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내가 아직 지금 심어줬어. 예, 아우 감사합니다. 자기 눈을 떴잖아. 지금 난데 이거 출세하고 가야지 자기 완성해야지라고 여러분들은 확신이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습니다. 이게 최고의 보배라는 거예요. 선물이고. 그래서 환희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깨달아서 환희지가 오지만 삼매로를 통해서 돌을 닦아서 환희지가 온다는 거예요. 환희지를 오게 되면은 드디어는 중생의 망상이나 욕심이 서서히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생이 바라보면 미친놈이겠지만 이쪽 세계에서 바라보면은 그쪽은 쓰레기야 그냥 별로 적당히 우선 도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야. 그냥 거기 있는 돈 뭐 먹는 거 사는 거 다 잠시 빌려 쓰고 내가 도 닦는 데 사용할 뿐이다. 그러니까 중생에 대한 욕망이나 번뇌나 이런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으니 이구지가 된다. 이구지라고는 여일리자 때구자 번뇌를 지어서 욕심의 때를 지웠다 그래. 그래서 이제 이 이구지가 아주 잘 되신 분은 물들지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마음에 때가 붙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깨끗이 닦여가지고 마음이 순수하고 청결하고 깨끗해서 욕망을 초월했다. 이구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을 상대해도 물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구지가. 그 다음 단계가 발광지라는 거예요. 이 다음부터 이제 그 몸에서 영혼이 빛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너무 많이 알면 안 돼. 이거 너무 지금 유치원 수준에서 너무 그냥 저까지 올라가 버리면. 너무 재밌어요. 그런 스님은 욕심을 이렇게 소소히 내려놓으면 그게 근데 사람이 뭔가 손에 쥐어야 마음이 든든해요. 근데 자기 영혼의 도를 손에 쥐고 이게 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쪽 것은 조금씩 놓을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님인데 싹이 그 길로 조금씩 가고 싶은 싹이 트는 거죠. 조금씩 싹이 풀어오는 거예요. 좀 본인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잖아. 지금 본인은 여기 저래 다니는 할머니들 전체 합쳐서 본인이 더 앞섰다니까? 그렇지. 금방 얘기 안 해요. 욕심 기도나 하고 아무 생각 없는 보살 1억 명보다 이 자기 영혼이 위대하고 가능성이 있고 도를 닦아야겠다라는 것에 눈을 뜬 사람 한 명이 더 소중하고 더 위대하다. 이 지금 있는 모든 사람 다 중랑 구민을 다 합쳐도 얼마 안 돼. 본인만 갖지 못한 거예요 지금. 아직 나는 지금은 안 되는 거. 안 해. 아니 근데 이제 이해만 했다는 것만 해도 앞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스님이 그게 다 이제 구체적으로 아니 제가 볼 때는 행도 지난 시간 동안에 설명을 했는데 오늘도 확실하게 이해가 된 거지. 그렇지. 저거 지나간 거는 보다가 과거의 수십 년이 오늘 하루만 같이 못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스님, 그럼 아까 무슨 할때 그 50인가 60에서요.
저는 옛날 그 뭐지 그 정보 옛날 정보 그 정보가 자꾸 녹음되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나오지. 그 녹음된 게 나오는 과정이 좀 이게 있는 그 뭐야 그 많이 좀 이렇게 뭐지 출세감으로 좀 가긴 간 거예요. 아, 그걸 말이라고 그래? 맞지? 지금 본인이 그런 생각 일으킨 것 자체가 진도가 나간 거요. 싹이 생겨가지고, 예, 요만큼 나왔다,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다른 생각이 목표가 없잖아. 그거 봐. 어려진 거. 오로지 이제 이쪽 길로 어떻게 했든지 조금씩 앞으로 올라갈 생각밖에 없잖아. 그러면 뭐 벌써 싹이 심어진 거지. 인상 차는 아니, 본인 나이 때 부귀영화를 해서 미쳐서 지금 달리고 싸우고 막 울고 불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많이 아니, 지금 주변에 모든 사람은 다 먹고 살고 막 놀고 먹고 중생감. 중생세는 전부 다 중남 구민, 전부 서쪽 구민 다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다 됐어도 오직 그것만 생각하지 자기 영혼의 위대함이다라는 것에 눈을 떠갖고 오직 이걸 키워야지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별로 없어. 별로 없지. 별로 없어. 부처님 공부 배운 사람만 또 마찬가지. 그 생각을 눈을 뜬다 이 말이요. 제가 지금 응? 제가 기도를 하면 그 전혀 잊어먹었던 그 어린이들이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게 보인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까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칠식이라는 나라는 주체성이 얼마든지 그거를 쪼물락쪼물락 다시 그 교정해서 세팅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이든 기분 나쁜 거든 싸움이든 괴로움이든 전부 다 구슬처럼 반짝반짝 닦아갖고 다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잠재의식을 그 단 조건은 뭐냐?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 몽중의식을 내가 주체성을 찾으면 돼. 수면에 내가 나를 놓치고 잠에 들어가는 것을 그냥 정신 차린 상태로 들어가고 요리하면 돼. 아니, 그게 훈련시키잖아, 지금. 지금 여러분들한테 수식관부터 시작해서 수수지관, 환정이란 육묘 수행문을 훈련시키는 것이 맨정신으로 정신 차원에 들어가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정신 차린 상태로 들어갈 수 있으면 내가 정신 차원에 되고 잠재의식이 되고 야 옛날에 개왔던 거 생각 올라봐. 올라와 딱 얘가 올려. 그러면 그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지워. 너 지워 이거. 태워버리고 지우고 버리고 막 내 마음대로 다 해버릴 수 있어.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기도 하고 그러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앞으로 내가 보호하고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때리고 아예 애초에 안 가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나한테 미리 정보를 세팅시키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잠재의식을 내가 컨트롤을 거꾸로 역으로 하는 거예요. 현재 살아가면서 보면서 보고 싸우고 뭐 이런 것은 칠의식이 육의식과 전오식을 상대로 했던 사람이 이제는 돌아서서 제8 아리아식을 상대로 내가 조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재부팅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식 세계를 잘 몰랐을 때는 정보가 이렇게 그 정신차에 들어가면 막 그 옛날 생각 다 했던 정보들이 올라온다고. 올라오면 교통정리 하라는 거요. 왜냐면 잠재의식이 그 잠재의식이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정신차에 들어가면 대화를 하자고 자꾸 정보를 던져. 말을 건단 말이야, 얘가. 잠재의식이. 아, 그럼 잠재의식이 저장됐던 것들이 내가 정신차에 들어가면은 아이고 주인님 오셨습니까? 요걸 어떻게 할까요? 하고 탁 정보를 던져. 주인님 요걸 어떻게 할까요? 저걸 어떻게 할까요? 자꾸 말을 걸어. 나타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조절하고 닦고 교통정리를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교통정리 다 됐어. 팔정도로 사선제로 현명하게 다 교통정리 끝났잖아. 그러면 그만 올려. 넌 그 교통정리 됐던 게 그대로 저장돼 있어. 왜 그러냐면 성소작지로 교통정리 한번 세탁해서 다시 집어넣고 묘 관찰지로 올라오면 세탁해서 다시 집어넣고
평등 성지로 다시 이거 잠재의식을 세탁해서 집어넣고, 대원 경지로 나와서 세탁해서 다시 집어넣고, 제8 저장 의식을 세팅을 매번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수준이 올라갔을 때 내가 환희지 상태에서 제8 아리아식을 교통정리하고, 이구지 상태에서 교통정리해서 다시 집어넣고, 단 조건은 뭐예요? 환희지를 맞췄어. 그 이구지로 올라갔는데 환희지께 다시 올라서 물어봐. 야, 까불지 마. 니네 있어. 너는 지워진 거야. 언제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수준이 올라갈 때마다 번뇌를 재세팅, 다시 정리해서 집어넣어야 된다. 정리해서 집어넣은 다음에는 내 주제를 가지고 달리기를 해야 돼. 주제. 내 주제가 뭐냐? 뭐 화두라든지 아니면 무슨 내가 육로 수행문의 주제를 가지고 다란이를 뭐 반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 발전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요. 그래서 이제 37 도품이 이렇게 연결되잖아. 4년철을 닦아고, 수는 사정근을 닦고, 지는 사여의족, 관은 5근, 5력, 7각지, 8정도. 땡. 빨리 다 됐어. 다 됐어. 저 37, 도품이야. 이건 너무 적으려고 하지 마. 아니, 그때 우리 다 했어요. 다 했던 거야. 그러니까 지우지 말고 또 다시 리바이벌 머리 입력해주세요. 선생님한테 많이 리바이벌이 잘 안 돼. 그래서 너무 빨리 지금 전 처음 봐야 되나? 아니 지우지 마세요, 선생님. 또 내놓을 거야. 좀 기다려. 지금 재밌지 이제. 저거 아니까 재밌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무식한지가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신 차원에 들어갈 때 수면 상태에 들어갈 때 주제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다는 거예요. 예, 수식관을 하라는 것이 뭐냐면 1부터 100까지, 100에서 1까지, 1에서 200, 200에서 1까지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1번이요. 1번. 왜냐하면은 숫자가 놓쳐버리고 잠에 쏙 빠졌어. 그러면 그걸 고치는 거예요, 이제. 정체에 들어가는 훈련을 지금 1번을 자꾸 훈련시키는 이유가 그거야. 그래서 자기 팔 아리아식을 교정하는 거야. 내가 좀 까칠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제 팔 아리아식에 들어가서 야 까칠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까칠히 부리지 말자. 그리고 자기 성격도 고칠 수가 있어. 그래서 1번이 그렇게 해서 정신차원에 들어가는 훈련하고 2번이 같은 수지만은 요거는 따를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를 가지고 하다가 호흡으로 싹 겸용하는 거요. 호흡에서 고요해서 호흡하고 마음하고 하나로 딱 붙는 2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3단계로 쫙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주제 스토리를 가지고서 이제 정신 차원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상음으로 이제 가요. 그러면 이제 깊이 들어가는 훈련을 더 많이 할수록 지상음문이 얻어져. 지라고는 정지된다는 거죠. 정지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시간과 공간이 정지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시간은 내가 잠깐 앉아 있었는데 1시간, 2시간이 휙 가버려. 깊이 들어가는 훈련은 숫자나 수수 이 1단계, 2단계를 아주 고도화로 집중해서 아주 제대로 하면은 지상문이 와요. 시간이 잠깐인데 뭐 몇 시간이건 뭐 하루건 이틀이건 확 가버린단 말이요. 그 다음에 공간이 정지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 지금 앉아 있는데 이 공간이 뭐 동서남북 사방을 따지지 않고 걸림이 없어. 다시 말하면은 안이비설신의가 현재 있는 공간에서 들어오는 정보와 단절돼 버려. 그게 지야. 즉 말하면은 내가 앉아 있어도 몸이 아픈지 어쩐지를 몰라. 지 정지돼 버렸잖아. 초월해 버렸어. 둥 떠 있어 혼백이 이렇게. 또
누가 옆에서 막 문 열고 떠들고 했는데 나 하나도 들은 게 없어. 지 됐잖아. 내가 보는 건 눈으로 보지 않아. 소리, 냄새, 말, 몸, 촉. 누가 나를 툭 쳤는데 하나도 못 느껴. 지상음. 설명을 착착 해주니까, 그러니까 1번, 2번이 잘 되면 지상음문이 성취되는 것이요. 이걸 내가 수십 분 설명했는데, 이제 알아듣겠습니까? 마나님. 이 프로젝트를 내가 다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4번이 관상응문이야. 관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주제를 갖고 그걸 관찰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깊은 수면 상태에 들어갔는데, 그런 주제를 가진다는 게 뭐냐 하면은, 다란이를 가지고 반복할 수가 있어. 관이야. 다란이를 관찰하는 거요. 그 다음에, 신부정이라, 관신부정이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몸을 관찰한다는 것이요. 몸이라고 하는 놈을 관찰해놓으면은, 있는 피부 꺼죽부터 머리카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면 실핏줄부터 근육부터 시작해서, 피부에 하루만 안 씻으면 냄새나고 떼꼬장물이 꼬작꼬작 올라오는 것까지 리얼하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오장육부의 똥까지 다 보여. 관신부정, 관을 하니까 영혼의 눈으로 자기 몸뚱어리를 관찰해 보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이러스 균덩어리가 드글드글 기어다니는 것이 다 보여. 그냥 내 현미경을 두고 100배 10,000배로 이렇게 딱 보니까 떼꼬장물이 바이러스가 되고 기어다니는 것이 보인단 말이야. 온몸이 다. 그래서 물 한 방울을 현미경 10,000배로 해서 보니까 물 한 방울 속에 전부 다 이렇게 막 서로 막 싸우고 앉았다잖아. 바이러스끼리 균덩어리가. 그리고 관수시고라는 것을 관찰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외부로 안입이 설신으로 해서 정보가 들어오고 보고 느끼는 것을 관찰한다. 저번에 누가 무슨 말을 해서 삐지고 달치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무슨 놈이고 그 냄새 나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이런 것에 정보가 몸으로 촉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진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관찰해 보니까 내 몸뚱어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속았다래. 누가 나 손잡아주니까 뽀뽀해주니까 좋아라고.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몸이 내 게 아니니까. 그거 뭐라냐, 속았구나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행상이야 또. 그러니까 이게 수면 상태에서 그걸 관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지까지 들어간 자가 이거를 해야 씨알이 맥혀. 이유가 뭐냐면 방송국에 보니까 그 걷기 명상 한다고 하고 틱나탄 스님이 애들 자꾸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동대 뒷산에 가갖고 남산에 가갖고 걷기 명상 한다고 실시 걷고 다니고, 무슨 놈하고 아잠브람 스님하고 걷기 명상 그런 걸 쳐다보고 있으면 속았구나 인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수지 관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이거를 해야 했을 때 이 사람이 진정한 걷기 명상이 된다는 거요. 왜 외부 모든 정보가 끊어져야 된다는 거요. 시간과 공간이 이 수면 상태에 들어간 그 상태가 걷기 명상을 해야 이 사람이 이제 걷기 명상을 제대로 하는 거다. 그 전에 하는 건 뭐라고? 그냥 맨정신으로 그냥 구경하면서 경치 구경하면서 서서히 마음 차분하게 걸었을 뿐이지, 명상이란 단어를 흉내를 냈을 뿐이지, 그 감히 거기다가 명상이란 단어 붙이기에는 좀 그렇다는 거요. 그러니까 수면 상태에 정신차리에 들어가서 걷기 명상을 해야 이 사람이 지대로 가는 것이다 하는 거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재행무상을 관을하는데 세 가지가 있느니라. 첫째, 우리의 몸을 관찰할 때 지수, 화, 풍, 공으로 관찰한다. 여기 재행무상, 여기
상문 관법까지 경지까지 들어온 자가 이걸 관찰하면은 몸의 지수화풍이 분명히 촥촥 이렇게 분해돼서 볼 수가 있다. 머리카락, 뼈다구, 뭐 눈썹, 뭐 이런 것들 땅으로 막 이렇게 가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오줌부터 피까지 전부 물로 싹 사라지는 구성되어 있는 그것을 다 볼 수가 있고, 몸에 따뜻한 게는 불기운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고, 풍이나 움직이는 것이 전부 바람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대 육신이 공이의 결론은 이 경지에서 지수화풍공으로 관찰을, 그게 주제야 바로. 그러니까 그걸 관찰을 하면은 이 사람은 몸에 대한 집착이나 욕망이 이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됐는데 그만하지?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더 할까? 맞아 해주세요. 한 가지 지수화풍 공으로 지수화풍 공. 두 번째는 성주괴공으로 관찰해라. 즉 다시 말하면은 그 몸뚱어리가 생겼다가 머물렀다가 괴 늙어서 부서지기 시작하고 공 사라지는 걸 봐라. 그래서 생로병사를 다 봐라. 사람 몸뚱어리가 상대방이 자식이 남편이 자기 몸이 생로병사를 한꺼번에 여기서 다 봐버리는 거예요.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피부 조각이 하루 사이에 우수수 수백억 개가 다 그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서 껍질을 홀랑 벗겨야 돼. 시초에 보면 우르르 또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생로병사를 관찰하는데 그걸 확대시키면 집도, 성, 시간이 가면 주, 부서지기 시작해서 공. 그런데 집만 그러냐 하면은 지구 땅도, 지구라는 것도 생겼다가 주, 어느 기간 동안 45억 년 동안 존재하다가 그에 부서지기 시작해서 공. 그러니까 지구도 성주계용으로 사라질 바에야 무엇을 내 몸도 성주계용으로 사라질 바에야 인생이 무상인데 중생이 돈 많이 벌었으니 좋아 맛있게 먹었으니 좋아라고 싸우는 것 자체 그놈을 얻으려고 죽고로 싸우는 것은 공인데 왜 싸우냐는 거예요. 적당히 해라. 쇠파이프 들고 저렇게 싸울 필요는 뭐 있냐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란서 파리에서 무슨 폭탄 터지고 뭐 쏴가지고 막 탄창을 3번 갈았다니 뭔 극장 안에서 100여 명을 죽였다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이요. 뭐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를 안 믿는 것은 다 사탄 마귀다, 이렇게 세뇌시킨 게 무슨 짓이야. 미쳤어. 지수화풍 공인데 지구촌 자체가 공인데 뭘 믿고 자시고 싸우고 말 것이 뭐 있냐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공. 우리 하나님이 어쩌다가 요걸 또 관심을 다 가질까. 난 살다가 참 신통방통하네. 좌우지간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주 쉬우면서도 확실하게 이제 정리가. 아니 지난날에는 이제 건성으로 들었다가도 오늘 또 확실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근데 관상문을 정리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생주이멸. 예, 생각이 착 일어났어요. 미워요, 좋아요,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생각이 나도 죽겠어요. 이러고 생주이멸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일어났어. 그 다음에 잠시 머물러다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누가 나 사랑해 하면 거짓말. 왜? 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판찰나적으로 사랑이지. 무슨 놈이고 계속 사랑에만 생각하고 있으면 딴 생각하지 말아야지. 아니 지나가다가 딴 옆에 있는 물씬하고 미스커트 남자가 눈이 샥 돌아가서 이쁘네. 그럼 그 순간에도 나 사랑해를 생각했나?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말한 건 전부 그 주현미의 잠깐만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자도 마찬가지. 나 널 좋아해, 내 새끼 뭐 이런 것도 다 생주이면이다. 번뇌에 불과하다. 한 생각에 망상을 피웠다가 사라진 것에 불과하다. 구름이 한 조각이 생겼다가 사라진 것과 같이 번뇌라고 생각이라는 건 생겼다가 사라진 번뇌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에 미워에 좋아에 다 번뇌이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정말 마음을 둘 것이 어디가 있냐. 공인데. 그러므로 그거를 지금 이론, 맨정신으로 이론 들었을 때의 느낌과 요게 정신 차원에 들어가서 하나씩 섬세하게 그걸 디테일하게 그 관을 해서 하나씩 정리했을 때와 차이가 다르다. 제 팔라아리아시까지 감동을 시켜서 정리해서 넣기 때문에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선정삼매의 무기라는 게 그래 소중하다는 것이. 삼매에게 의실력으로 이제 관하선을 육조단경을 접근해 가자 하는 거예요. 화두두는 보고 오늘 설명하려고 준비해 갖고 나왔는데 시간이 다 돼서 못하고 마네. 그래서 이제 5번, 6번이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훈련시키면 지금 1번부터 4번까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서 저 주제를 가지고 스스로 이제 훈련하란 말이요. 그렇게 훈련된 상태에서 적당한 시기에 간화선을 딱 들고 하란 말이야. 너무도 쉽게 얘기하니까 이건 쉬워 보이죠. 근데 오랜 세월 굉장히 쉬운데 안락하면 또 돌아서면 또 조금 아니 근데 반평생 동안 삼매 훈련을 이미 했어요. 잠자면서. 맞아요. 근데 이제 정신 차리면서 들어가는 훈련을 이제 할 뿐이다. 차이점이 그것뿐이에요. 근데 선생님 저 자를 때 졸려고 그냥 자는데 정신을 어떻게 바꿔드려요? 그래서 지금 진짜 어려워요. 제거를 아니. 진짜 맞는 질문. 그래서 지금 그거를 붙잡기 하기 위한 훈련으로 지금 내가 여지껏 설명한 게 이거 아니요. 잡아요. 1번, 2번, 3번, 4번이 지금 맨정신으로 잠 속에 들어가는 훈련을 할 때 이렇게 하라 그 말이요. 연습을 해봅시다. 집에. 알겠어요? 예. 맨정신으로 들어가는 훈련은 요걸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숫자 헤아리고 1번, 2번 쉬면서 함께 누워서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지금 앉아서 내가 지금 매일같이 훈련 이거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걸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맨 여기 앉아서 해도 저거를 이제 내려갔다 올라올 때 나는 자꾸 놓치거든요. 그래 잡아야 돼. 그러니까 놓치지 않도록 훈련해야지. 근데 자꾸 놓치는 거지. 정신 이제 제가 잡아보고 나 또 아니 그런데 누구나 다 그런 과정 놓친다 그 말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아니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